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되게 춥습니다. 그죠? 아무튼 건강들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또 모처럼 주말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주말에 수급 관련. 또 그동안 수급을 안 했더니 수급이 좀 변화가 좀 크게 있네요. 그래서 이번 주 수급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어쨌든 뭐 다행히 진정이 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 이제 상황에서 또 우리 시장도 다음 주는 마지막 배당 기산일이 있는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 부분 하고요. 자, 항상 지금 뭐 우리가 11월 달에 참 엄청난 일을 겪었죠. 그죠? 지금 뭐 원달러 한 줄도 지금 1,450원까지 주가도 뭐 연중 최저치 지금 1,400을 간신히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이제 이럴 때 우리가 그죠? 과거를 돌아보면 돼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라든지 또 뭐 중국의 이런 버블, 미국의 버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때 내가 어떻게 또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제가 이제 존 템플턴의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개근을 강세장은 또 강세 종목은 항상 비관적인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겠어? 이 의심과 회의 속에서 성장을 하거든요. 저는 올해도 내년에도 묵묵하게 이런 뭡니까 사고를 가지고 간다면 반드시 또 대박의 종목, 작년에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나옵니다. 또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2025년도 유망주 11 종목 이거를 이제 정시 전망 책자를 이제 내려고 해요. 그래서 주말에 제가 열심히 했고 뭐 종목이야 저는 항상 이제 11월 달 정도부터 내년에 중기 투자할 또 시장의 이슈, 섹터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하기 때문에요. 뭐 주말에 종목은 다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이제 오늘까지 하면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음 주부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미국의 시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어쨌든 나스닥이 21편을 그래도 간신히 지켰어. 그죠? 지켰고, 이제, 수요일 날은, 아무튼 목요일 날은 이제, 아무튼, 파월 의장의 또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그죠? 속도가 조절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또 어제는 이제 근데 이게 빨리 회복이 된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그죠? 20일 지켰으니까.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은 PC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는 좀 낮은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9월 달, 10월 달보다는 높아요. 그러니까 9월 달이 2.1%였고 그죠? 10월 달이 2.3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월이 2.4였는데 이게 전망치가 이제 2.5. 이제 그러니까 전망치보다는 낮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죠? 미국 시장이 아무튼 이 장대 응봉이라는 거는 바로 복귀가 가능한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시장은 이제 아무래도 다음 주가 근데 이게 보면 테슬라는 또 이제 그다음 미국 시장을 끌었던 테슬라는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테슬라는 자 다우도 아무튼 뭐 다우 입장에서는 이제 좀 저점을 만든 것 같긴 한데. 그죠? 테슬라가 이제 어제도 하락을 했거든요. 3.46이나 금요일 날. 이는 워낙 뭐 많이 올랐으니까. 밤에 이제 엔비디아도 상승을 했죠. 엔비디아 끌어주면 되니까 또 미국 시장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와 엔비디아 그 사이에 이제 애플이 어디로 붙느냐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움직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어쨌든 안정을 찾았다는 데 의미를 둔다. 아시겠죠? 나스닥이든 그죠? 이렇게 보면 우리 시장은 이제 다음 주가 뭐가 있습니까? 배당 기산일이 있잖아. 그죠? 이번 주가. 배당 기산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배당 받으실 분들은 이번 주까지
주식을 26일 목요일까지인가요? 목요일까지죠. 그죠? 26일이 또 25일이 크리스마스니까 목요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주식 배당도 현금 배당도. 셀트리온은 뭐 주식 배당 현금도 이번에 많이 주니까 꼭 받아야 되겠죠. 0.05 750원. 그죠? 이게 이제 뭐 배당을 받아 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또 4월 달 가서 배당 받으면 또 4월 달 가서 주식이 그죠? 톡 찍히면 뭐 100주가 찍히든 뭐 200주가 찍히든 1000주가 찍히든 찍히면 좋거든요. 1000주 찍히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 1000주.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지수를 제가 한번 이제 살짝 봐볼게요. 근데 워낙, 또, 제가 이제 앞서 말씀, 저는 내년 시장이 지금 우리가 뭐 엄청난, 압박이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그죠? 지금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지금 국내 사태까지도, 그죠? 이런 탄핵 사태까지도, 전국까지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당장 1월 달에 뭐 취임을 또 하고, 그죠? 근데 저는 이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지금 존 템플턴의 이 이야기가 그죠? 개헌이 자꾸 와닿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위기 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그 외적으로 그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뭡니까? 강세 종목은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무슨 태어났다고 일부 몇 종목은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유망주에다가 넣었지만은 일부 몇 종목은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성장하는 게 뭡니까? 그죠? 비관적인 부분과 회의론 속에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또 이게 이제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아무튼 안 좋았잖아, 계속. 근데 이제 소용돌이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부분 하면 자꾸 이렇게 하면 자꾸 또 이제 정치적으로 가니. 근데 이제 과거에도 제가 보니까 항상 그 진보 정권 때가 주식시장은 좋았어요. 옛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거의 한 170 몇 %. 문재인 정부도 아마 그랬을걸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쪽에 이명박 정부가 한 20% 가까운 상승을 했고, 그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뭐 보수이긴 하나. 그래서 또 이제 하여튼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안 좋았잖아요.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와버렸고. 그래서 이런 건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제가 자꾸 겁나요. 저는 주식시장이 좋으면 그죠? 동네 이장도 그죠? 이장님도 주식시장이 좋아지게 하는 이장님을 뽑고 싶다. 그죠? 주식시장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월봉상을 제가 한번 보니까 뭐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말이고 하니까 추세는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 저점, 23년도 저점, 24년도 이게 뭐 이제 양봉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저도 양봉으로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양봉 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저점 만든 거거든요. 12월 달. 아직도 뭐 12월 달 한 주 하고 다음 주 하루 남았으니까. 근데 일본으로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일본을 이게 제발 제 이 추측이 맞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기술적 분석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제 헤드 앤 숄더, 역헤드 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헤드 앤 숄더는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인체로 따진다면 머리와 양 어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상투가. 그죠? 헤드 앤 숄더니까. 반대로 역헤드 앤 숄더는 대바닥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자꾸 그려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11월 달에 코스피 저점이 뭐 장중 저점으로 따진다면 그죠? 얼마예요? 저점이 2390포인트대죠. 그죠? 장중에 저점이 어쨌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12월 달 저점도 뭐예요? 11월 달 저점과 마찬가지로 2390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날 주가가 어쨌든 오르면서 다시 바닥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결국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12월 달에 주가가 2360포인트까지 갔죠. 그럼 이게 이제 저는 뭘로 보냐 하면 일단 헤더, 머리로 보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N자형 하락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N자형 하락.
이거 참 또 별걸 다 하네, 그죠? 아무튼 뭘 긍정적인 걸 찾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N자행 하락으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게 2400대를 이번 주에 지킨다. 그럼 뭐예요? 저는 100% 저는 장담이야. 왜? 이거보다 뭐 더 안 좋을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계엄 사태보다도 계엄보다도 더 악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번 뭡니까? 이 역헤드앤 숄더라는 것은 대바닥을 보였다는 것이고 주가가 상승을. 그래서 저는 내년 시장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진 않는다. 왜?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민국의 기업에 저력이 있는 거잖아요. 과거 IMF 때도 또 뭡니까? 미국의 금융위기 때도 그죠? 어떻게 대한민국 기업이 어떻습니까? 그죠? 세계 최고로 지금 만들고 있고 반도체든 자동차든 저기 쪽에 2차 전지든 또 기타 이제 또 다른 이제 또 산업들이 지금 그죠? 로봇이든 뭐 바이오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확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다들. 이쪽 국회의원이든 저쪽 국회의원이든 그죠? 제가 가서 한번 하는 건 어떨까요? 그죠? 저도 그렇게 빠지겠죠. 자, 그래서 역헤드앤 숄더를 이번 주만 옆으로 주가 안 빠지고 그죠? 2400 깨지 않고 내려가지 않으면 2300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2200 2000 이 저점 깨지 않으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봉기배 셀트까지 한번 보고 마칠게요. 이거는 차트는. 자, 셀트는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 그랬잖아요. 가장 비관적일 때, 그죠? 가장 비관 속에서 뭐야? 강세 종목이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태어났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11월 달에 그 당시 저점이 16만 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12월 달 저점 그 위에 훨씬 17만 원대였잖아요. 지금 이번에 또 미국 시장에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000원, 19만 원 지켰잖아요.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이번 주에 주식 배당 0.05, 현금 배당 750원 줍니다. 이런 기업 있어요? 뭐 걱정이야. 자, 수급 한번 봐볼까, 이제? 수급? 자,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뭐 외국인들이 떠난다, 어쩐다, 그런 말들이 막 TV만 캐면 나오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팝니다. 뭐 팔았어요? 삼성전자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외국인들이 연말까지도 삼성전자 계속 팔 것이다. 단, 배당 관련 물량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배당 관련 물량은.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빠진다고 해서 내년에 저는 반도체 그렇게, 왜? AI 반도체는 지금 모간 스탠리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내년에 강하게 추천한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사실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했어도 단순히 뭐 이런 미래지향적인 그죠? 이런 성장 부분에서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미래지향적인 성장 부분도 있지만 뭐가 뒷받침됩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거든요. 주가라는 것은 성장으로 가는 거는 일시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실적이 뒷받침돼서 따라가는 거는 뭐예요? 주가가 대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내년에 가장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를 좋게 본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뭘 찾아야 되겠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은 뭐 이게 좀 고전하고 있지만 저는 삼성전자 내년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올해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으니까.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트럼프 새끼가 아무리 관세는 뭐든 저지를 해도 뭐 옛날에 트럼프가 대통령 한 번 할 때 그때는 우리가 뭐 폭망했습니까? 그때도 삼성전자, 현대차 하늘을 찔렀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 개인들 외국인들의 2조 9천억은 삼성전자를 팔아낸 거잖아요.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NK 트레이더도 있고 여러 쭉쭉쭉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가 방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찾아줘 쉽죠. 그죠? 근데 기관들이 다행히 기관들 중에서 누가 연기금이 샀죠. 연기금이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다시 다 나올 물량들이에요. 4, 50% 산 것이 아니니까. 그죠? 정부에서 있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관들 2조 8천억 샀죠. 연기금 다 산 거니까. 다른 애들은 뭐야? 투신 뭐 이런 쪽은 다 팔아졌겠잖아. 그죠? 사모펀드 애들. 그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저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판 거지.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계속 사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사는 정보도 많아요. 이제 내년엔 셀트도 계속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2025년 홀수해가 그죠? 좋아져야 되는데 이러면 또 요즘 뭐 워낙 이 무속인들이 막 그러니까 참 그러네요. 자, 이제 봅니다. 시간이 좀 또 많이 흘렀죠. 빠르게 진행할게요. 수급적으로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종목 11종목 정도가 되더라고 보니까 11종목을 거기에 이제 약간 중기 추세적인 종목이 절반 이상 그리고 이제 테마 부분 그죠? 내년 테마 부분에서 이제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7천주 매수 이러면 했으니까 그죠? 이제 그 프로그램 부분이 이제 나왔던 부분이었고 연기금 뭐 계속 사고 있는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죠? 연기금. 자, 지난주에 보니까요. 지난주에는 아무튼 지난주에 주가도 크게 빠졌고 코스피도 뭐 다시 2,400 깼다가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셀트는 크게 빠지진 않았으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26만 주 매도이고 기관들은 뭐 간방이죠. 19,000주 매수. 그때 연기금이 이제 5만 주 샀는데 누가 프로그램은 뭐 아무튼 계속 나왔었으니까 전체 시장에서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사주가 유입이 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외국계가 26만 주 매도 뭐 전체 시장에서 뭐 계속 뭐 나오긴 했어. 근데 이제 11월 달로 보면은 사실 11월 달에 11월 3일 날 11월 4일 날 이제 주가가 크게 내리고 그죠? 또 그때 이제 계엄사 때 그 11월 수요일 밤이었으니까 화요일 밤이었으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간망이에요. 안 팔았어요. 13,000주 오히려 매수입니다. 그죠? 기관들은 오히려 22만 주 매수예요. 그럼 누가 팔았어요? 11월 달에 결국은 개인들이 다 팔아낸 거죠. 58만 주. 여기에는 개인들도 있지만 약간 차명 계좌 물량도 있지만 일반 개인들이 이번에 많이 팔았어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야 이거. 사실은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셀터가 아닌 부분에서는 이 불안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계엄이 선포되고 뭐 물론 이제 해제는 되었긴 했지만 그죠. 뭐 탄핵 정국이 계속 이어지면은 뭐 혼란스럽고 모든 게. 근데 이제 셀터는 보니까 11월 달에 어쨌든 외국인들은 간망 13,000주 매수고 기관들이 22만 주 매수. 연기금이 19만 9천 주. 여기에 누가 참 운도 좋았지 그죠? 자사주가 꾸준히 매수가 이입이 되면서 그럼 기관 수급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놀래서 다 팔았어.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게 참 이제 그죠? 불안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럴 수 있는 주식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주식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보면은 하반기는 외국인들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하반기 여러 가지 80에서 90만 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개인들은 계속 하반기에도 매도가 늘었어요. 270만 주. 그죠? 기관들은 270만 개인 물량을 기관이 가져갔어. 누가 연기금이 가져갔어. 그거 자사주 가져갔어. 차명과 개인 물량을 자사주 가져가고요. 외국인들 물량도 자사주 가져가고요. 검은머리 물량이니까. 검은머리. 여러분, 제가 이따가 이제 이 셀트의 가장 뭡니까? 악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명 계좌 물량과 테마 생산 악재 물량이라 그러면 안 되지만 어차피 나올 물량이야. 그러니까 대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악재라기보다는 대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명 계좌 물량이 다 나와야 되고 또 누가 테마생 물량이 다 빠져야 되거든요. 어차피 성장주에 투자한 거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테마생 물량으로 의심되는 600만 주가 그죠? 자제이 될 수 있는 600만 주를 가지고 있는 셀트의 주식은 테마생밖에 없으니까 그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어디 뭐 골드만이 뭐 가지고 있고 뭐 어디 뭐 얘네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죠? 누가 셀트를 그렇게 가지고 있겠어요? 이제는. 그죠? 그 뭐 자사주인가 그게? 그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반기에도 누가 팔 제끼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테마세가 연말에 나왔지. 뭐, 나오겠지. 그렇게 확신을 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셀트의 대상승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올해 셀트가 지금 445만 주에 외국인은 너무 나쁠 건 없어요.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왜? 내년에 어차피 사야 되니까요. 개인들 419만 주예요. 기간이 440만 주죠. 연기금 자사주. 연기금 쉽게 팔겠습니까? 셀트 주식을? 어? 이제 뭐 공부도 하고 굿바이 했는데 이제 뭐 팔기는 뭐 팔겠습니까? 그쵸? 자, 이거는 뭐죠? 셀트가 뭐 이후에 합병 이후에 헬스케어 합병 이후에 가장 많이 판 주체가 누굽니까? 개인이에요. 820만 주죠. 820만 주. 딱 1년 동안 10월 24일까지 외국인들이 380만 주, 기관들 540만 샀어요. 거기다 누가 기타 자사주가 690. 이게 뭐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합병이 왜 잘 되고 이 뭐 합병이니 어쩌니 여러분 대형 호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죠? 또 이번에 뭐 CD에 뭐 어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통과되든 생물보안법이 미국에서 통과되든 아니든 셀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셀트하고 뭐 생물보안법 통과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셀트는 지금도 CM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응?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작년에 셀트 주식을 외국인들이 110만 주, 그죠? 개인들이 430만 주 팔았어요. 차명 계좌 앤드 일반 개인이겠죠. 기관들은 통과.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셀트가 지난주 보니까 시티 모간 메리린치, 그죠? 뭐 이쪽은 뭐 아무튼 지난주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크진 않았죠. 매수는 이제 UBS가 뭐 이거는 어저께 들어왔던 그거밖에 없으니까 금요일날 들어왔던 거, 그죠? 금요일날 일부 JP도 좀 들어오고. 자, 여기 이제 모간 스탠리 메리린치는 골드만은 셀트의 공모도 창고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골드만삭스가 그죠? 617만 주 매도에 615만 주 매수죠. 그죠? 이게 이제 테마세 물량이 남아있는 게 614만 몇 주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몇 주라고 614만 6,833주 남아있거든요. 테마세 2.83% 지분이. 근데 이게 이제 저는 테마색으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테마색으로. 왜? 이렇게 수량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주체는 얘들밖에 없으니까. 테마색밖에 없으니까. 또 누가 있어요? 자사주. 그럼 자사주를 여기다 내가 했겠습니까? 자주를 돌렸겠어요? 그래서 테마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게 매수 주체들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외국계로 넘어간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테마세.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제가 이제 개인들의 차명 계좌 작년하고 올해 거의 다 털어내고 있고, 마지막 걸림돌인 테마세 물량 털어내고 있고, 이제 뭐, 그죠?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보면은 이 대신정권이 그죠? 또 있었죠. 대신정권이 그죠? 지금 뭐 왔다 갔다 얘들도 67만 몇 주에다가 45만 주 순매수인데 이게 이제 NH하고 하루 왔다 갔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일반 이쪽 그 뭐 차명 계좌 성격이나 그런 쪽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 12월 달에 이 큰 수급들이 움직였다는 게 그죠? 이제 셀트가 공매도가 정리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다는 뜻이고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하반기인데, 여전히 뭐 골드만 쪽이 67만 주 매도. 그죠? 그리고 신한도 35만 주. 하반기에 골드만, 이거는 이제 이쪽 그 8월 달인가, 그죠? 그때 이제 매도했던 부분.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 검은머리 신한 35만 주. 그리고 DB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25만 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상위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DB 창고는 다른 증권사,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위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보이지가 않잖아. 그죠? 중소형. 근데 셀트는 이제 거기에 우리 일반 오래된 주주분들이 가 계신데 그분들이 안타깝게도 그죠? 자꾸 팔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DB 창고에 계신 분들은 팔지 마십시오. 그죠? 여러분 판다고 뭐 주가 어디 뭐 몰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주식 사락한다고 해서 주가가 뭐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주식 팔라고 한다고 해서 뭐 주가 빠지겠어요? 셀트가 뭐 그런 주식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좀 이 방 청취하시는 분들은 팔지 마시라. 자,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골드만, 그죠? 그리고 DB도 신한 42만 주 매도예요. DB 쪽도 39만 주나 매도를 했어, 그죠? 누가 가져왔습니까? 자사주, NH, 그리고 자사주. 그러니까 이 메리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금 쪽의 물량을 이쪽으로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연기금 쪽의 물량을. 그 대신은 뭐 자전이니까, 그죠? 자전이니까. 그래서 올해 수급도 어쨌든 개인들과 검은머리 물량과 테마세가 아직 빼고 개인과 검은머리 물량이 나오고 자사주와 뭐예요? 기관들의 연기금 주식을 샀다. 여러분 롱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자사주 물량이 뭐 나오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작년에도 DB 창고 매도 1위예요. 그죠? DB. 2위가 한국, 3위가 UBS. 매수 1위가 작년에 누구예요? NH. 뭐야? 자사주니까. 자사주. 그럼 메리처. 셀트리온 쇼크고. 최근에 공매도 제가 좀 보니까 한 180만 주대 있더라고. 그죠? 180만 주대. 근데 이제 공매도가 3월 달에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4월 달부터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습니다. 이제 셀트한테는. 지금 셀트되고 신규 공매도를 누가 칠 것이며, 또 지금 공매도들도 이제 다 끝났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막을 거야. 주가 올라가면은. 공매도를 일부 좀 막긴 하겠지. 우선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누를 때 테마세크도 끝났고, 어디 물량 갔다가 너희들 누를 건데, 니들. 물론 니들은 다 계획이 있었겠지만, 그렇잖아. 그죠? 자, 그런 상황이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거 조금 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해부터 뭐예요? 셀트는 탈출을, 그죠? 공매도들이 탈출을 시도한 거예요. 왜? 처음에 차명 계좌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려요. 올해도 차명 계좌가 좀 나오면서 검은머리 물량.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테마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죠? 이렇게 한 방에 다 엑시트 할 줄 몰랐어요. 그죠? 그 엑시트 했다는 것은 내년에 셀트를, 그죠?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근데 이건 어쨌든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누구의 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세장이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해주고, 좀 하자,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공매도가 이제 니들, 날개가 꺾여버렸으니까 니들하고 뭐 협조해봐야 더 대기 없다는 생각도 될 수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테마색의 물량은 셀트의 대세의 걸림돌이었는데 이제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내년에는 기관들 부분, 연기금이야 뭐 크게, 연기금 좀 7점 한 몇 퍼센트 정도 되겠죠? 이제 그죠? 7점 몇 퍼센트? 한 7점 한 5, 요 전후. 앞으로 뭐 8.5. 저번에 이제 과거에도 9.5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오겠어요? 기관들은 거의 뭐 물량 없다시피 하니까. 그리고 외국인 당기던 롱펀드가 또 들어오겠죠, 이제. 그럼 누가 팔아야 되나? 팔 물량이 좀 큰일 났네. 그죠?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자, 가장 중요한 신용이라고 그랬죠. 신용이 지금 이제 200만 주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210만 주, 자, 200만 주, 이제 190, 이제 200만 떨어지니까 주가가 이런 와중에도 19만 원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20만 원 그거 휙 뚫어버리면, 주식 배당, 현금 배당 지금 기관들이 눈독을 들고 있어요. 제 후배 중에 제가 운용사 대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녀석은 그 녀석도 별로 안 좋아했어, 셀트, 그동안도. 맨날. 근데 이분이 이 자식이 셀트를 좀 샀는데요? 왜? 배당 매력이 참 좋은데요? 어쩌고. 자, 신용이 줄었습니다. 195만 주예요. 아시겠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없나? 자, 여러분, 이게 제가 배당을 받아라. 그죠? 1041주를 받았습니다. 27기. 이런 통지서 받아보면 얼마나 뿌듯할까. 이번에 이 수량이면 이번에는 뭡니까? 2000 몇 주예요. 2100주 정도 되겠네. 그죠? 2200, 300주 되겠네. 2200. 이 정도 수량이면, 52,000주면. 요번에는, 0.05주. 이때는
더 받겠다. 이때가 0.02였으니까 0.05잖아 지금. 3천 원 받겠네,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꼭 배당, 주식 배당을 이때는 그 주식 배당이지만 지금은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이에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좋은 템플턴이 돈 번 사람들은, 그죠? 이런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셔도 차트 한번 보고요. 월봉 한번 보고요. 월봉 마무리했어요. 월봉 확 뚫기를 바랍니다. 성장과 지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